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채권자 대입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입권은요, 우리 민법 제404조에 나와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대방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채권 보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고요. 공동담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 채권자의 피보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아요. 채권자가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요. 일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요. 채권 보존에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위할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미행사하였을 상황이어야 하고, 그리고 채무자의 일신 전속권이 아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채권자 대입권은 재판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 재판을 통해서 행사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피고로 설정해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프랑스의 간접 속권 제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프랑스가 강제 집행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프랑스의 많은 제도가 고대 로마법에서 개수된 것과는 다르게 또 프랑스의 그 채권자 대입권 제도는요. 프랑스의 독자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채권자 대입권 제도가 불필요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법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고요. 그 절차에서는 재산 관리인이 있었어요. 재산 관리인은 채권자 전원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서 재산이나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주 옛날 그 프랑스 고법에서, 그 민법에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로마법의 그 재산 매각 제도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부재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창안된 것이 바로 프랑스의 그 채권자 대입권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경우는 2016년도 기준으로 그 개정 전에 프랑스 민법 1166조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에 존속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모든 권리와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프랑스 민법 1166조는 2016년 2월 10일 법규 명령을 통해 동법 제 1341조 제 1항으로 개정되면서 판례를 통해 축적된 내용이 새로운 규정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개정된 규정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그의 재산적 권리와 소권 행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산으로 채무자의 일신에 존속한 권리를 제외한 채무자의 권리와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지고 채무자가 태만히 하였을 것과 그리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였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채권자 대입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권은 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채무자의 소권은 채무자의 행사 태만과 그런 채무자를 대신해 행사하기를 원하는 채권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채권자 대입권 제도는 프랑스 민법에 뿌리를 두고
일본 민법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개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요, 채권자 대입권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일본 민법에 이제 초안을 마련해 준 것이 프랑스 학자의 보아소나드라는 분인데요. 이 프랑스 학자 보아소나드라는 분의 그 민법 초안을 토대로 일본에서는 이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그 이후 뭐 이제 여러 번 개정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일본 민법 제 423조에서 채권자 대입권에 대한 이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제1항에서는 이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채무자의 일신에 저속하는 권리 및 압류가 금지된 이제 권리는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2항에서는 이제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이제 채권자는 그 채권이 강제 집행에 의해 실현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피대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채권자 대입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피보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무자의 그 그냥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채권자 대입권에 존재해야 하고 여기서 이제 채권자 대입권의 존재는요 일신 존속권이 아니라면 채권자의 공동 담보의 보존에 적합한 목적이면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뭐 대금 청구권, 뭐 손해배상 청구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 표시, 그다음에 뭐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뭐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의 소멸시효 원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이제 공법상의 권리인데도 그 권리도 이제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다시 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계에서는 이제 프랑스 민법에 뿌리를 두고 일본 민법을 거쳐서 현재 우리 민법 제 404조와 또 동법도 제 405조에 도입과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에 그 제 404조와 동법 제 405조에서 그 채권자 대입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고 채권자 대입권은 이제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이제 댓글에 이제 제가 항상 정리해서 올려놓거든요. 그 이 영상을 뭐 보시기 전이나 다 보시고 나서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